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교과서 3학년 2학기 제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옛그림 보는 법입니다. 자, 옛그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설명문인데요. 정보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전달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5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가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제목이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옛그림을 잘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나 스스로도 여러 선생님과 선배들로부터 배운 또는 스스로 터득한 몇 안 되는 지식 가운데 가장 마음 뿌듯했던 경험이었기에 감히 옛그림 감상의 요령을 설명하기로 한다. 네. 처음 부분의 소주제를 보시면 옛그림 감상 요령을 설명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글을 쓴 계기는 옛그림 감상 요령을 독자들이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이고, 글쓴이가 배우거나 스스로 익힌 지식 중 가장 뿌듯한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요거 오마이노트에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쓴 동기죠. 자, 이제 감상 요령 첫 번째, 첫째는 좋은 작품을 무조건 많이 자주 보는 것이다. 옛그림 감상 요령 1번입니다. 옛그림 감상 요령 1번. 예술작품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러므로 이성으로 접근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감상자 개개인의 체험에서 만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서로 많이 다른데 그것은 대체로 우리가 경험한 삶의 내용이 서로 다른 데서 온다. 아무리 클래식 음악이 훌륭하다고, 클래식 음악 훌륭하죠? 하지만 학교에서 배웠어도, 또한 애국심의 발로로 우리 전통 음악을 사랑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보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들을 기회가 적다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기는 힘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좋은 작품을 자주 많이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식이나 의지만으로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주 보지 않으면 진심으로 사랑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반면에 유명한 영화의 주제곡 나오죠. 쓰인 음악은 실제로 감상하기 어려운 난곡인 경우에도 사람들이 좋아한다. 왜? 자주 듣게 되니까요.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시그널 음악도 마찬가지의 경우다. 시그널 음악 나오죠. 사람은 익숙한 것에 대하여 경계심을 풀고 친근감을 느끼며 결국은 좋아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클래식 음악과 전통 음악은 공통점이죠. 비교의 방법을 사용했고요. 마찬가지로 유명한 영화의 주제곡과 시그널 음악도 공통점이니까 비교입니다. 하지만 이것들 클래식 음악과 전통 음악 그리고 유명한 영화 주제곡과 시그널 음악은 어떤 차이점이 있죠.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클래식 음악과 전통 음악은 훌륭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들을 기회가 적어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렵고, 하지만 유명한 영화의 주제곡과 시그널 음악은 자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좋아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 좋은 작품을 무조건 많이 자주 보아야지만 진정으로 좋아하게 되고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라문단 가보시죠. 학교에서 옛그림에 대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작품은 김홍도의 풍속화였다. 그들에게 초등학교 이래로 가장 친숙한 옛그림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옛그림을 잘 감상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좋은 작품을 무조건 많이 자주 보는 것이라는 결론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감상 요령 무조건 많이 자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56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형성된 안목은 설령 지적인 것이 아닌 막연한 것일지 몰라도 오히려 허황된 권위로 포장된 기성학계의 틀에 박힌 설명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것은 작품을 자기 눈으로 소화하고 즐길 수 있는 자율적인 역량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자주 보고 많이 보면 진정으로 좋아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자율적인 역량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두제 보시죠. 예컨대 감상 요령, 좋은 작품 무조건 많이. 자주 보아야 한다. 그러면 좋은 작품 많이 자주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 첫 번째, 자주 보지 않으면 진정으로 좋아하기 힘들다. 두 번째, 작품에 익숙해지면 뭐가 생긴다? 친근감이 생겨서 더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안목으로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오마이노트에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령 가볼까요? 둘째, 작품 내용을 의식하면서 자세히 뜯어본다. 예컨대 감상 요령 2번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보았지만 못 보았고 들었지만 못 들었다는 정황이 있음을 종종 경험한다.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이나 감탄에 맞지 않는 작품도 건성으로 그저 휙 지나쳐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마련이다. 음악에 골똘히 귀 기울이는 사람은 낮은 베이스 하나가 바뀌는 순간에도 깊은 감동을 받지만 엉뚱한데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음악이 자동차 소음처럼 시끄럽게만 느껴질 뿐이다. 그러니까 집중했을 때가 더 뭐하다? 잘 감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밑에 얘 보죠. 김홍도의 작품 씨름이네요. 씨름은 단원 김홍도의 풍속과 특징을 대표할 만한 뛰어난 작품이다. 두 무리의 구경꾼들을 화면 위아래에 둥글게 배치하고 그 가운데 서로 맞붙은 두 사람의 씨름꾼을 그려넣어 그림의 중심을 잡았다. 엿장수는 구경꾼들의 관심 밖에 있으면서도 이 원형 구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벗어놓은 신발은 오른쪽으로 터진 여백을 좁히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처럼 빈틈없이 짜인 구성과 함께 간결한 붓질로 인물들의 표정과 열띤 좌중의 분위기가 풍부하게 묘사되어 김홍도의 비범한 재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자세히 뜯어본 감상이죠. 작품 내용을 의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품을 내 손으로 직접 있는 그대로 옮겨 그리는 것. 내 손으로 있는 그대로 옮겨 그리는 것이다. 손은 신체 바깥으로 드러나는 뇌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뭐예요? 손으로 한 것은 뇌에도 각인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 이 소리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임모, 뭐를 봅니까? 내 손으로 직접 옮겨 그리는 것이 바로 임모죠. 베끼는 행위가 화자의 큰 스승이다. 그것은 작가의 기술적 비밀을 공유케 하고 창작 과정에 그대로 감정이입되도록 함으로써 작가 영혼의 미묘한 숨결까지도 추체와 미루어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체험은 참으로 가슴 떨리는 일이다. 그러나 임모할 능력이 없는 보통 사람이라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림은 손은 물론이고 눈과 마음으로도 베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모를 한번 해봐라. 작품 내용을 의식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자세히 뜯어서 감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뭐가 있다? 임모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57쪽입니다. 예를 들어 예시네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만 감으면 그 모습이 절로 선하게 떠오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즉 떠오르는 것은 대상을 향한 넘쳐나는 마음일 뿐이고 그 모습 자체를 재현하는 능력이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신윤복의 미인도를 보고서 계란형 얼굴에 이마가 시원하고 겨울 고운 가는 눈썹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눈을 고르게 덮었다. 쫓고든 콧등은 단정하고 콧방울도 반듯하다 라고 했을 때 또 거기에 인중은 약간 긴 편이고 입은 코보다도 작은데 입술가가 약간 들려 보일 듯 말 듯한 표정이 살포시 담겨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인도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로 재현하는 거죠. 이것은 작품을 의식하며 자세히 뜯어보는 감상 방법의 예다라는 거예요. 미인도 신윤복 보죠. 신윤복의 미인도. 미인도는 해원 신윤복의 사실주의적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다. 그림 속 여인은 머리에 트레 머리라고 하는 가발을 얹어 장식하고 삼창 누리개와 고름을 수줍은 듯 매만지고 있다. 우리가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대략 상상이 가죠? 여인의 동그랗고 자그마한 얼굴 생김새와
귀 뒤로 하늘거리는 귀밑 머리털, 우리나라의 전통적 미인상을 보여준다. 신윤복의 이런 전통적 미인을 섬세하고 깔끔한 선으로 그려내고 옅은 채색을 함으로써 더욱 단아한 분위기를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로 풀어내고 있죠. 자, 조형을 언어로 바꿀 때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쉬운 그 무엇으로 바꾼다. 그림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그런 작업을 뭐라고 한다? 기술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술이. 언어로 바꾸는 것이 기술이에요. 기술을 통해서 확보된 기억은 한참 뒤에까지 살아남아 이와 유사한 작품을 보았을 때 즉각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산 지식으로 활용된다. 처음 발견된 김홍도의 작품을 보고 김홍도로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훈련 덕분이다. 자, 옛그림 감상 요령 2번 소주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작품 내용을 뭐하면서? 의식하면서 자세히 뜯어보기. 글에 담긴 정보. 옛그림 감상 요령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뭐다? 임모. 작품을 직접 있는 그대로 옮겨 그리는 것이다. 두 번째 기술이다. 작품 내용을 언어로 바꾸어 보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임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작가의 의식에 공감하게 되고 창작 의도와 내용을 깊이 있게 알게 된다.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작품이 오랫동안 기억된다. 유사한 작품에 대한 산지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마일부터 정리하셔야 되겠죠. 독자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 전개 방식, 예를 들어 설명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58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옛그림 감상 방법 세 번째 들어갑니다. 뭡니까? 오래 두고 보면서 작품의 됨됨이를 생각한다. 요령 3번이죠. 요령. 자, 오래 보아서 좋은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이다. 여기서 오래라는 말은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 몇 달 또는 몇 년에서 한 인간의 평생에 걸친 것일 수도 있다. 훌륭한 그림은 진정 훌륭한 인간과 같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 가치가 깎이기는커녕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진가를 바란다. 게다가 사람처럼 늙거나 변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어떤 작품은 첫눈에 아주 매력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매력이 줄어들고, 반대로 어떤 작품은 첫 대면에서 별로 특별한 관심을 끌지 않았는데 보면 볼수록 마음에 끌리는 깊이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작품을 오래 두고 됨됨이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써볼까요? 이 기억 니은 묶은 부분. 작품을 오래 두고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별로가 될 수 있고, 처음엔 별로였는데 나중에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림 감상은 어찌 보면 음악 감상보다 훨씬 쉽고 또 어찌 보면 훨씬 어렵다. 쉬운 이유는 음악과는 달리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이고, 어려운 이유는 음악처럼 시간을 따라 펼쳐지는 세부를 자동적으로 음미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음악은 매 순간 주의 깊게 듣고만 있으면 저절로 훌륭하게 감상된다. 그러나 그림은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난 다음에 어디로 시선을 옮겨야 하는가? 흔히 걸작은 한 획의 붓질도 덧댈 수 없고 또 한 획의 붓질도 덜어낼 수 없다고 한다.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이 소리죠. 그 완벽한 조화 그리고 작품이 표상하는 영원함은 전체로서 화폭 속에 늘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보면 주제, 소재, 상징, 구도, 필치, 색채, 통일성, 다양성, 운율감, 재질감, 원근감 등등 다양한 요소로 구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전체로 뭐 해야 된다? 감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볼까요? 그림을 전체로 감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사실 복잡 미묘한 예술 세계의 깊이는 말로 설명될 수 없다. 그림이건 음악이건 건축이건 또는 무용의 한 장면이건 그것은 그것 자체일 뿐 언어나 다른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은 그림일 뿐이다. 그러나 그림은 정지된 공간 속에서 앞서 말한 수많은 갈래의 여러 측면으로 각각 관찰되고 음미된다. 이제 그림의 매력이죠. 그뿐만 아니라 더 있다라는 거죠. 주제는 더 있다라는 거죠.
주제는 구도를 결정하고 구도는 필치를 결정하고 필치는 운율감을 결정하는 것처럼 각각의 측면은 또 다른 측면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아주 작은 부분조차 전체를 반영한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한 세포 속에 전체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정보가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과 비교볼 만하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이렇게 그림을 감상하는 데는 아주 작은 부분조차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오래 두고 깊이 있게 작품의 됨됨이를 생각하며 감상해야지만 작품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여기에 그림이 갖는 불가사의한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9쪽 가보죠. 결국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는 방법은 사실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람마다 자기 삶의 내용에서 비추어서 자신의 교양과 안목과 기분에 맞추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익히 보았던 작품 속에서 긴 세월이 흐른 뒤에 감상자 자신이 깜짝 놀랄만한 전혀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일도 적지 않다. 보는 이의 삶의 교양, 안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또 단기적으로도 볼 때마다 달라지는 감상자의 기분이 작품을 보는 눈을 새로운 각도로 조정하기도 한다. 새롭게 느껴지는 작품의 경우라면 신선한 맛을 즐기면 그만이다. 반면 어떤 작품들은 늘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 그 변함없음이 좋다는 경우도 있다. 이때 작품 속의 어떤 면모가 이런 만족감을 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어 알기보다 감상자 스스로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자기만의 즐거운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면서 작품의 됨됨이 이모저모 생각하는 것은 바로 즐거움 자체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소주제 보시죠. 소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그림 감상 요령 세 번째, 오래 두고 보면서 작품의 됨됨이를 생각하자. 작품을 오래 봐라 이 소리죠. 자, 옛그림 정보, 글에 담긴 정보는 옛그림 감상 요령 세 번째, 오래 두고 보면서 작품의 됨됨이를 생각하자. 오래 두고 봐라 이 소리죠. 훌륭한 작품은 오래 두고 보면 볼수록 더욱 모를 진가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거 중요하죠. 그림 구성 요소 특성을 고려한 감상. 각각의 요소를 관찰하고 그것들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파악하며 작품 전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왜냐? 그림은 다양한 요소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고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부분도 전체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상하기 위해서 오래 두고 감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림 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상자의 삶의 내용, 그리고 감상자가 갖춘 교양과 안목, 감상자의 기분 등이 그림 감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밑에 한번 보죠. 한획의 붓지도 덧댈 수 없는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인왕제색도는 조선 후기 화가인 겸재정선의 그림이다. 비온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순간을 포착하여 그 인상적인 느낌을 잘 표현하였으며 바로 앞에서 바라보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주고 있다. 비에 젖은 뒤편의 암벽은 거대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데 이를 위해 먹물을 가득 묻힌 큰 붓을 반복해서 아래로 내리긋는 대담한 필치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좀 더 가까이 있는 능선과 나무들은 섬세한 붓질과 짧게 끊어찍은 작은 점으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오래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감상한 내용의 글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60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옛 그림 속에 지나간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옛 그림 속에는 닫히지 않은 옛 그대로의 자연이 있고 그것을 보는 옛사람들의 눈길이 스며 있고 그들의 어진 마음자리가 담겨 있으니 한마디로 말해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그러니까 옛 그림을 감상하면 좋은 점이네요. 다시 말하면 옛 그림 감상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의 1번 종점이죠. 자, 계속 가보죠. 재질이 종이거나 비단이거나 간에 옛그림은 하나의 물질 자체로서 아련하게 배어있는 세월의 향내를 지니고 있다. 그것을 아꼈던 많은 인물들의 고상한 입김과 정성스러운 손때가 묻어있다. 어떤 물건도 저절로 수백 년이나 보관되는 일은 없다.
또 한 폭의 작은 그림에는 옛 문학, 옛 건축, 옛 음악, 옛 풍속, 옛 의상, 옛 글씨 등 여러 분야가 고루 관여하고 있으니 거기에 실려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살피자면 참으로 끝이 없다. 여기에 회화 예술만이 가지는 독자적인 깊이가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종국에는 끝에는 작품을 그린 화가란 한 인격체의 독특한 빛깔로 물들여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그림에서 한 분의 그리운 옛 조상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옛 그림 감상의 2번이 되겠습니다. 소주제 보실까요? 옛 그림 감상이 지닌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그림 속에서는 옛그림 감상하면 좋은 점의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옛그림 속에서 지나간 역사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작품을 그린 화가의 독특한 빛깔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밑에 한번 볼까요? 지나간 역사를 볼 수 있는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자, 보시죠. 세안도는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으로 그가 제주도에서 귀향살이하고 있을 때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은 한 채의 집을 중심으로 좌우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주위를 텅 빈 여백으로 처리하여 극도의 절제와 간략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거칠고 메마른 붓질을 통하여 한 채의 집과 고목이 풍기는 스산한 분위기가 추운 겨울의 분위기를 맑고 청결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와 화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글을 마쳤으니까요. 압축 파일을 통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압축 파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노트에 정리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글의 종류, 갈래, 그리고 주제, 특징,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죠. 정보 전달하는 글이고요. 성격은 해설적, 체계적, 논리적이며 구성은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 제재는 옛그림 감상 방법이고요. 주제는 옛그림 감상 방법과 가치의라 그랬습니다. 특징은 옛그림 감상 방법 세 가지를 나열해서 열거해서 설명하고 있고, 미술과 음악을 비교 대조하였으며 구체적인 예를 통해 예시, 옛그림 감상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라는 거죠. 구성은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옛그림 감상 요령 세 가지, 이거는 뭐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요. 첫 번째, 좋은 작품 많이 자주 봐라. 두 번째, 작품 내용을 모하면서 의식하면서 자세히 뜯어봐라. 세 번째, 오래 두고 보면서 작품에 뭐를 생각해라? 됨됨이를 생각해라. 자, 그러면 좋은 작품 많이 자주 봐라. 작품에 익숙해지면 친근감이 형성되고 좋아진다. 그래서 자기만의 안목이 형성돼서 작품을 소화하고 즐길 수 있게 된다. 자, 작품을 의식하면 자세히 뜯어보기. 첫 번째, 뭐해라? 임모해봐라. 임모, 손으로 직접 베껴봐라. 두 번째, 기술, 말로 표현해봐라 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됨됨이를 살펴보자. 작품을 오래 두고 보면서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관성을 생각해서 작품의 전체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감상자의 삶, 교양, 안목, 그리고 뭐에 따라, 기분에 따라 작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두고 작품을 보면서 됨됨이를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옛그림 감상에 지닌 의미와 가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옛 그대로의 자연, 옛사람의 삶의 흔적, 세월의 향내, 작품을 그린 화가의 독특한 빛깔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지나간 뭐를 볼 수 있다? 역사를 볼 수 있으며 그리운 옛 조상 한 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내용 전개 방식, 첫 번째, 음악 감상 예를 들었다. 뭐가 되겠어요? 예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것과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예시를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옛그림 보는 법 오늘 다 공부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의미와 가치까지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숙제는 오마이노트와 관련 문제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